그리고 이거 보십시오. 왜 그 권한대행의 그 지명 생존자의 네. 순번을 왜 정해놨습니까? 만약 문제가 있을 땐 그 다음에 할 수 있도록 정해놓은 거 아니에요? 예. 근데 그때마다 다 대통령 권한 대행에 대한 거로 다 본다 그러면 이게 얼마나 심각해지겠습니까? 예. 그래서 특히 이번 사안 같은 경우는 이게 내란에 관련된 거고 또 내란에 관여된 총리의 문제에 관련된 거기 때문에 이거는 명확하게 총리에 대한 그 지명을 권한대행의 그 저기가 없다. 이거를 봐가지고서는 보는 게 맞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자, 좀 더 저는 들어가서 그렇게 헌법재판소에서 이 문제에 대해서 권한쟁의 심판을 하지만 대변인을 통해서 엊그저께 네. 헌법재판관 임명해야 되냐 말아야 되냐 그리고 또 헌법재판관 임명에 대한 거는 의견을 여전히 안 내고 있습니다. 네. 또 하나는 대통령이 지금 자 공문을 수치하고 있지 않다. 이제 네. 이 상황을 그러면 탄핵 심의 절차를 개시할 거냐 말 거냐는 것은 이제 헌법재판소의 공식 견해를 밝혔습니다. 네. 그런 것처럼 이번에 재판관 임명에 대해서 권한쟁의 문제는 이렇다라고 대변인의 뭐 일종의 공식 기자회견 이런 것들이 이루어질 가능성은 없을까요? 지금 이제 내일부터 27일부터 그 탄핵에 관련된 거는 그대로 심리가 신속하게 예. 심리 시작하겠다는 예. 건 명확하게 밝혔잖아요. 예. 근데 그동안도 헌법재판관의 임명을 하는 게 필요하다라는 건 얘기를 했었는데 그걸 공식적인 의견이 든 거는 아니다라고 네. 오늘 또 얘기를 했기 때문에 그거는 정확히 모르겠습니다. 자, 그것은 그럼 유보해주고 두 네. 번째 국회의장이 네. 자 국무총리이기 때문에 자 과반으로 이것은 이미 탄핵이 되었다라고 이제 선언을 하면 네. 그때부터 이제 직무가 정지되지 않습니까? 네. 직무 정지를 거부한다. 자, 이 경우가 생길 수 있느냐? 두 번째, 국회에서는 긴급 현안 질의를 할 수 있지 않습니까? 네. 총리 불러내고 장관 불러내고 있으니 그 차순위자인 최상목 경제부총리를 국회 대통령 권한 대행으로 네. 직접 질문을 합니다. 네. 질의를 합니다. 네. 이렇게 지금 진행될 가능성 어떻게 전망하십니까? 저는 이럴 거라고 봐요. 왜냐하면 지금 이거는 국힘 쪽이나 이런 쪽에서 왜냐하면 이거에서 만약 여기에서 이제 가령 여기서 이제 그 직무정지에 관련된 부분을 여기에서 문제를 삼는다면 이게 굉장히 시간이 많이 걸리잖아요. 예, 예. 근데 그것도 저는 국힘에도 문제가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네. 그러니까 이 경우에는 아마 최상목으로 넘어가는 거로 하되 그 다음 작업을 하지 않을까 저는 그 생각을 합니다. 자, 그러면은 국민의힘이 국회 자체를 아예 보이콧 해버린다. 네. 우리 인정 안 한다라고 빠지는 경우도 시간 벌기에는 일종의 수단이 될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럴 가능성. 아니 뭐 그건 무슨 상관이 있어요. 지금 우리가 과반이 돼 있고 거기 있는데 우리가 뭐에 관련이 아니, 돼가지고 국회 3분의 협조를 2가 하지 않는다. 필요한다. 헌법재판관 임명 자체를 하지 않는다고 해서 한덕수 탄핵한 것은 이것은 불법이다. 네. 자, 의결 요건에 맞지 않다. 근데 최상목을 불렀습니다. 네. 민주당. 그 최상목 안 나오는 거예요. 네. 예를 들면 이제 이런 방식으로 아예 국회 자체의 기능을 마비시키겠다고 마음을 먹을 수도 있다는 거죠. 그런데요. 네. 지금 이제 얘기를 쭉 하시면은 제가 요새 보면은 우리 전 대표님이 하여튼간에 온갖 최악의 시나리오에 대해서 다 지금 얘기를 생각을 하시면서 근데 이럴 때요. 네. 대통령이 있는 것도 아니고 저기도 아니기 때문에 지금 다 같이 이거는요. 지금의 제가 지금 얘기하는 건 확실해요. 지금은 딱 두 가지밖에 없어요. 헌법 그다음에 언론, 네. 여론. 요거 두 가지밖에 없습니다. 예. 저는 이거에 따라서 이게 압박이 되고 이거에 문제가 된다고 생각하지. 지금 헌법에 관련된 해석도 여러 가지 분분하지 않습니까? 예. 그러니까 이럴 때는 국민의 여론이 어느 쪽으로 가느냐에 따라서 가장 굉장히 크게 좌우를 한다고 생각이 되는데 저는 이 경우에는 지금 이제 국정이 좀 안정이 돼야 된다. 그러니까 지금 여기서부터는 제가 이제 민주당에 좀 얘기를 하겠습니다. 민주당이 이제 지난 주일에 사실은 이제 그때는 전반적인 일단 윤석열에 대한 탄핵에 가결이 됐다는 거에 대한 안도감, 그것 때문에 다 같이 그냥 국정을 좀 안정시켜야 되겠다 하는 것 때문에 한덕수에 대해서 조금 이제 패스하는 네. 이런 분위기였잖아요. 근데 그거에 대해서 지금 다 후회를 할 겁니다. 맞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제 내일 저는 지금 제가 당장 내일 이게 지금 저기에서 나와야 되는 게 민주당에서 절대적으로 나와야 되고 오늘 우 의장께서도 메시지를 내셨지만 지금 명확하게 이 얘기를 해야 될 것 같아요. 왜냐하면은 이른바 내란 선동을 하고
내란 공범을 하고 이 부분에 대해서는 모든 거는 원칙에 따라서 움직여야 된다. 그럼 네. 지금 대한민국을 안정시키는 방법은 지금 빨리 지금 내란에 지금 잔재 세력들이 계속해서 여러 가지를 뭐 꾸미고 있는 게 아닌가, 그게 뭐가 일어나고 있는 게 아닌가, 네. 이거에 대한 불안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거를 빨리 종식시키는 게 가장 중요하다. 이 점에서 지금 총리에 대한 권한대행에 대한 문제, 또 헌법재판관에 대한 문제, 그 다음에 특검에 대한 문제, 이거를 안정되게 끌어가는 게 가장 중요하다라고 하는 거를 국민들께 호소를 해야 되고요. 네. 그 다음에는 두 번째는 이제 바로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제 얘기할 때는 국민의 이 판단, 뭐냐면 이제 내란 잔당 세력들이 끊임없이 지금 불안을 일으키고 있는 부분들, 그러니까 오늘 윤석열의 가령 언론 플레이라든가 또 김용현의 언론 플레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절대로 용납하지 않겠다라고 하는, 그리고 앞으로 내란 부하, 지금 부하 내동하는 사람도 맞습니다. 굉장히 있잖아요. 예. 지금 언론도 동조 세력이죠. 언론도 예. 그렇게 하고 있지 않습니까? 예.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하나하나 잡아가지고 다 죄를 묻겠다. 이 부분에 대한 원칙을 명확하게 얘기를 해야 되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는 생각을 합니다. 그 원칙이라는 게 이제 정치적 법적 관용이라는 건 아예 없다. 내란과 관련돼서는 법과 원칙에 따라서 반드시 끝까지 책임을 묻는다는 것. 네. 그것이 대한민국 민주주의를 지키는 길이라고 네. 국회의장이 직접 국민을 상대로 발표해야 한다. 네, 그리고 이제 국회의장도 그러시고 그다음에 민주당에서도 네. 그런 얘기를 해야 돼요. 왜냐하면 자, 민주당이 그 전에 탄핵 가결될 때까지는 굉장히 스탠스가 좋았거든요. 네. 근데 그 탄핵이 가결이 되고 난 다음에는 약간 그런 부분에서 국민을 설득하는 거에 대해서 약간은 미온적이었던 게 사실이에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저는 다시 좀 고삐를 확실하게 당겨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뭐 며칠 사이에 한 이틀 정도 여유를 주고 한덕수가 그래도 헌법재판관 임명할 것이다라고 뭐 기대 아닌 기대를 했던 것도 사실이지 않습니까? 그때 막 반발이 엄청났거든요. 네. 즉시 탄핵도 못했는데 아니 지금 다시 이틀 사흘 시간을 주는 것이 뭔 소용이 있느냐라고 했는데 네. 자 이거 정치적으로 보면 명분을 쌓는 데 도움이 됐습니까? 오히려 시기를 놓치는 실기를 해버렸다 이렇게 저는 평가해야 됩니다. 아니요, 저는 이번에는 명분을 쌓는 데는 도움 됐다고 네.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이거는요. 그 다음에 이제 국민들께서 지금 이제 굉장히 불안하시기 때문에 왜 이게 빨리빨리 정리가 안 되느냐라고 하는 부분들에 대해서 답답해하실지는 모르지만 지금 이럴 때일수록 굉장히 중요하게 절차를 제대로 지켜야 되고. 스픽스는 말하는 언론입니다. 대세는 유튜브, 그중에서 스픽스. 좋아요, 댓글, 구독, 알림 설정. 여러분이 저희를 사랑해 주시고 우리가 여러분을 사랑하는 4가지 방법입니다.